황민호의 진짜 뉴스. 네, 경월일보 팟캐스트 황민호의 진짜 뉴스 156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IT 바리스타 송민섭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송민섭입니다. 네, 한 주 동안 변함없이 꾸준하게 잘 지내고 계시겠죠?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요즘 감기가 아주 유행합니다.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자, 이번 주는 어떤 소식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까? 네, 오늘 또 세 가지 IT 소식 가지고 왔는데요. 예. 첫 소식은 최근 무선 이어폰 이용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예, 거의 무선 많이 사용하죠. 편리성 때문에. 네, 목에 걸어두거나 아니면 귀에 꽂고 네네. 지내시는 분들 많으신데, 네. 과연 이들 제품이 이제 전자파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네. 그 내용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네. 건강상 어떻게 위험이 있나 없나? 네. 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5G 서비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는데요. 그렇죠. 시작하자마자 삐걱대는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관련한 소식 전해드릴 거고요. 네, 5G 소식하고요. 네, 또 마지막 소식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 또 먹통이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또 그래요? 네, 참, 이거. 네, 예. 무료로 쓰고 있는 서비스라 어쩔 수 없는 거긴 한데, 그러게 말이에요. 아무튼, 네, 그 내용 또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소식 전해주시죠. 네, 무선 이어폰 많이 쓰시는데, 전자파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내용입니다. 예. 어떤가요? 네, 최근에 목에 걸어서 사용하는 넥밴드형이나 아니면 아예 선이 없는 완전 무선 이어폰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출시되고 있어요. 예, 맞아요. 네, 스마트폰 출시 이후에 이제 이어폰들뿐 아니라 우리가 사용하는 전자기기들이 되게 많이 증가했거든요. 맞습니다. 그 관련해서 연결하는 전자 제품들이 많이 증가하는데 저도 항상 그거 사용하면서 이거는 좀 전자파 문제 없을까? 피부에 직접 담는 건데 이런 건 의심을 좀 많이 해봤는데 거기서 그치지 또 그걸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기는 어렵거든요. 네, 무선 이어폰이 암을 유발한다 이런 가짜 뉴스도 나오고 있어서 예. 실제 국립전파연구원에서 분석한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네. 전자파의 발암 가능성에 대해서 보통 1등급에서 4등급으로 나누고 있다고 하고요. 예. 근데 휴대전화가 내뿜는 전자파는 2등급의 B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이 B 등급에 해당되는 비슷한 물질을 보면은요, 김치, 피클, 이런 절임류 채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 절임류에서도 전자파가 나와요? 아주 극소량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좀 웃기네요. 그러니까 휴대폰이 내뿜는 전자파가 김치나 피클,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먹는 음식들에 들어가 있는 정도 아주 너무 미미하다. 전자제품 아닌 곳에서도 전자파가 나온다. 맞습니다. 그거 그래서 비슷하다 이거 얘기하는. 그래서 일상생활에선 유해성 정도가 명확하지 않은 정도, 그냥 아주 미비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전자파 발암 가능성의 1등급 제일 높은 부분에 청년, 담배, 벤젠 이런 물질들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익히 우리가 들어왔던 발암 물질들을. 맞습니다. 그래서 무선 이어폰은 담배보다도 매우 낮고 김치 정도 수준이라고 하니까 그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안심하고 쓰시면 되겠네요. 네. 그리고 보통 이런 전자제품이 출시되기 전까지는 인체의 유해성을 꼼꼼하게 검사하고 있거든요. 검사를 법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해야 됩니다. 해야지 출시가 되고요. 네. 그래서 전자파 인증을 받아야 이제 출시가 되기 때문에 인체에 심각한 손상을 줄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제품은 출시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중에 나와서 판매되는 거는 건강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안심하고 이어폰, 무선 이어폰, 마이크 같은 거 쓰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두 번째 소식은 우리나라가 이제 기술적으로 세계 최초의 타이틀을 달고 5G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5G. 네. 죄송합니다. 예. 근데 시작부터 삐걱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저희들이 잠깐 언급했는데 뭔가 좀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다 했는데 또 그거 연장선상에서 업체들끼리 또 뭔가 좀 출혈 경쟁이나 과당 경쟁이 있었나 보네요. 그런 것보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아직 5G 서비스가 시작은 됐지만 정상적으로 서비스 되기까지는 아직 중계기 설치나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이 있다라고 해서 말씀드렸거든요. 네, 맞습니다. 최근 이제 KT,
서비스 관련된 커뮤니티에 네. 5G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로 KT의 기존 4G, 그러니까 LTE 서비스의 불만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아, LTE가 뭐 품질이 떨어진다는 건가요? 네. 그래서 5G 서비스 쪽에 이제 가입한 사람들이 생기니까 네. 기존에 이제 LTE의 서비스들을 이용하던 중계기의 일부를 5G 쪽으로 돌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4G를 쓰던 LTE 고객들 입장에서는 서비스가 너무 느려졌다. 아, 그런 불만이 나오고 있군요. 네, 그래서 LTE를 이용해서 음악을 듣던 고객들이 음악이 끊겨서 들을 수 없을 정도. 그 정도면 심각한 건데요. 네, 회사나 집에서 LTE 신호가 뜨는데도 불구하고 신호 없음 해가지고 휴대폰이 그 모바일 인터넷이 아예 끊어지는 그런 사용자도 있다고 하고요. 실제 심각하네요. 이제 인천의 한 사용자는 네. LTE의 속도를 측정했는데 네. 기존에 이제 LTE가 주던 속도의 한 10분의 1 수준으로 낮아져서 LTE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이용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라고 불만을 올렸습니다. 5G 시설 투자를 하지 않고 있는 시설로 어떻게 운영하려다 보니까 이게 좀 문제가 생긴 것 같네요. 네. 그래서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5G에 맞게 설비도 늘리고 그 회선망도 늘리고 뭐 이런 투자를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 속도를 못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기존 설비를 이제 5G 가입자 쪽으로 우선 할당하다 보니까 LTE 서비스를 이용하던 사람들한테는 품질 저하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거는 뭐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있나요? 글쎄, 지금 KT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원인을 좀 더 찾아보고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정도의 아주 애매한 답변만 내놓고 있고요. 근데 이 일이 터지고 나서 KT뿐 아니라 SK텔레콤이나 LG 플러스도 약간 비슷한 느낌이 있다. 이런 고객들의 불만들이 터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급한 이런 뭔가 시행하면서 준비 없이 시행하게 되면 결국은 소비자들이 피해 입는다는 걸 오늘 또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너무 성급하게 5G 서비스를 세계 최초로 시행했다라고는 하는데 제대로 안 들어가는 게 그러게 말이에요. 큰 문제일 것 같네요. 아이고. 5G가 뭐 신속하고 속도 이런 걸 이제 대표하는 건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부작용이나 부정적인 인식이 이게 생긴다 그러면은 앞으로 뭐 5G 넘어서 계속 또 뭐 6, 7, 8, 9 나가야 될 텐데 그거에 대한 국민의 감정이 그렇게 썩 우호적이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번 사건이 자꾸 확대되면. 그러니까요. 5G 고객들을 잡겠다고 지금 4G 고객들을 다 놓치게 되는 상황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게요. 네, 지금 뭐 다른 통신사로 넘어가겠다 이러고 있어서 어떻게 될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소식은 추후 또 저희들이 상세하게 또 송민사 IT 바리스타가 추적해서 다시 또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 소식 또 전해주시죠. 네, 오늘 마지막 소식은 전 세계 가장 많은 사용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이 지난 주말 동안 또 서비스가 다운됐습니다. 참, 이런 말씀 좀 그러는데, 거의 한 달에 한두 번은 이런 사건, 사고가 생기네요. 페이스북 관련해서. 맞습니다. 지금 2019년만 들어서 벌써 세 번째거든요. 페이스북 진짜 굴지의 글로벌 기업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이거 자꾸 너무 미숙한 이런 운영이 좀 자꾸 걸림돌이 되는데, 참 이거 끊을 수도 없고, 페이스북을. 네, 이번에도 서비스가 다운되면서 트위터나 아니면 우리나라 이제 포털 네이버 다음 같은 데서 인기 키워드로 막 상승하기도 하고요. 오히려 또 거꾸로 검색어가 증가를 했네요. 네. 그래서 페이스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만 벌써 세 번째 이런 서비스 중단이 있었는데요. 지난 바로 3월 달에도 이 비슷한 상황이 일어나서 페이스북에서 사과를 하고 넘어가긴 했지만 실제 사용자들은 무료로 이용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대해서도 뭔가 보상을 받거나 이럴 방법은 없어요. 그러게요. 이게 법적으로 보상해줄 의무가 없죠. 무료로 제공한 거기 때문에. 근데 페이스북 입장에서는 진짜 중요한 건 무료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실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유료로 광고를 집행하고 있는 기업 고객들입니다. 기업 고객들이 이런 식으로 자꾸 하면은 좀 불신이 깊어지겠는데요. 맞습니다. 광고가 중단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채널에 광고를 안 하게 되거든요. 아무래도 좀
한 번 할 거, 두 번 할 거 한 번 하게 되고, 뭐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기업 입장에서. 맞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사용자들도 조금씩 줄게 되고요. 예. 거기에 이제 광고를 이제 유료로 집행하는 기업 고객들 입장에서도 사용자가 자꾸 줄고 광고 효과가 네. 떨어진 돈을 계속 쓰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문제를 페이스북도 모르진 않겠지만 계속 이런 문제가 터지고 있는 네, 상황입니다. 이거 뭐 원인을 빨리 찾아서 근본적인 대책을 찾아야지. 무슨 뭐 이렇게 미봉책으로 자꾸 가다 보면 언젠가는 이거 페이스북이 무너지는 단초가 될 수도 있습니다. 뭐 이런 말씀하면 좀 이상하지만. 네, 뭐 전 세계 이제 가장 많은 사용자들이 동시에 이용하다 보니까 네. 뭐 계속 서버를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고 또 뭐 데이터 전송 속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계속 설계를 변경하고 있긴 하지만 네. 사실 이런 오류를 피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이게 하다 보면 그 증설 비용도 만만치 않고 속도도 이게 뭐 기계 설치하고 이런 게 단순한 것 같아도 시간 좀 오래 걸릴 거예요. 네. 그리고 제가 좀 느끼는 건데 요 근래 다른 이제 그 팟캐스트를 제작해서 올리다 보면 요 근래 페이스북에 이렇게 로딩되는 속도가 굉장히 느려졌어요. 네. 네, 그거라서 이상하다. 왜 페이스북 옛날에는 빨리 올라갔는데 요즘 왜 이렇게 늦게 올라가지? 아무 생각 없이 봤는데 아무래도 요런 거하고도 연관되지 않을까? 또 네, 근데 생각해보네요. 근데 페이스북이 서비스가 오류로 동작하지 않을 때 또 예. 이런 가짜 뉴스들이 돌곤 해요. 그러니까 예. 우리나라 정부에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자꾸 이제 정부에 반대되는 의견들이 많이 올라오니까 네네. 페이스북에 요청해서 서비스를 좀 다운해달라 뭐 이런 요청을 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들어가는데 사실 말도 안 돼요. 좀 너무 상상력이 너무 많이 앞서갔네요. 페이스북이 무슨 그렇게 요청한다고 들어주고 말고 하겠습니까? 만약에 그게 우리나라가 아니라 미국이나 중국 같은 큰 나라가 요청을 해도 사실 페이스북은 그렇게 안 하거든요. 전 세계 그렇군요. 자기 서비스 자기 이름 내놓고 하는 서비스인데 그런 요청으로 죽이지도 않고요. 그러면. 그리고 우리나라 같이 작은 사실 페이스북 입장에서 보면 우리나라 아주 작은 사용자 집단이에요. 작은 시장이죠. 진짜 구멍가게 같은 시장인데. 우리나라 정부에서 요청한다고 그런 걸 들어줄 리 없습니다. 만약에 정부에서 요청을 했다고 하면 페이스북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정부가 문제가 될 거예요, 아마. 맞아요. 그렇죠? 정부가 무너질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아니, 거꾸로 페이스북에서 만약에 그런 요청을 받았다라고 공개를 해버리면. 그렇죠. 그러니까. 공개하면 그냥 아웃이죠. 예, 하여간에 페이스북 빨리 정상화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좀 제대로 좀 운영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자, 이번 주도 IT 바리스타 송민섭 선생님의 유익한 정보를 아주 유익하게 또 알차게 들었습니다. 네. 건강 유념하시고요. 다음 주에도 명랑하고 유쾌한 목소리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IT 바리스타 송민섭 선생님이었습니다. 저는 황민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 네.